창풀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세요. 창풀 멤버십을 가입해주시면 실제 창업에 유익한 100여 개 이상의 비공개 영상과 실제 예비 창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그리고 저의 답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풀 멤버십 혜택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창풀 구독자분들의 회원가입은 양질의 창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매출이 다가 아닌데 너도 나도 여기 뭐 유튜브라든지 뭐 딴 데 컨텐츠들 보면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매출 막 나오고 매출이 높으면 돈을 버는 줄 알고 대신에 또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개인 가게들은 초보들 입장에서는 뭐 2천만 원 팔아요. 저쪽 프랜차이즈는 6천 팔아요. 이러면 3배 차이 나니까 2천만 원보다는 6천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수익을 좀 한번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5,500만 원을 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그리고 1,800만 원을 파는 개인 가게 매출 그리고 이 두 개, 3배의 매출 차이가 나는 이 두 개 가게의 실제 사장이 가져가는 그 수익이 얼마인지 이걸 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다 운영하는 사람마다 틀릴 거고 뭔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지게 장사를 해서 매출이 높아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같은 매출이더라도 정말 뭐가 잘 안 맞아서 순수익은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 눈에 보이는 그 집 장부를 꺼내지 않고요. 그냥 제 눈으로 본 매장들의 모습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하도 유튜브만 봐도 인기 있는 브랜드나 아이템들이 많아서 그걸 보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꾸는 분들이 많은데 좀 현실을 일깨워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이죠. 땡땡집, 땡땡식당 요즘 훌륭한 브랜드들이 많은지 전 그런 브랜드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초보 창업자들 때문에 하는 얘기니까 초보 창업자들이 그런 브랜드들이 핫한 거를 보고서 저한테 문의를 하러 와요. 장사를 아시고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얼마든지 투자하고 벌었다가 적당한 때 빠졌다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지만 초보 창업자분들 그분들한테는 반대를 합니다. 브랜드는 아주 좋은 브랜드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남양주에 뭐 땡땡주고 여기서 있는 장소는 가층이에요. 딴 데서 제가 직접 본 거긴 하지만 실평수가 35평이고 테이블 개수가 15, 16개 나와요. 현재 매출이 지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 5,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점심 저녁 지금 다 일하고 있고요. 내가 직접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순수익은 20%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본인이 느끼는 순수익은 20%가 안 된다. 15%에서 뭐 17%? 뭐 이렇다. 이마저도 세전 수익이라고 합니다. 투자금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0만 원이었대요. 나름 이 동네에서는 좋은 자리 들어간 거죠. 대신에 신도시라서 권리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1억 6천이 들어갔어요. 본사에서 제시했던 금액은 1억대 초반이었지만 뭐 기타 뭐 별도 비용 들어가니까 이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35평이 이 정도 들어갑니다. 혼자 차려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양심적인 본사로 보입니다. 그럼 총 투자금이 2억대 초반 정도예요. 매출이 현재 5천에서 6천 5,500이라고 치고요. 현재 운영한 지 7개월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 가게를 보면 꽉 차는 가게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동네에서 장사 잘 되는 집으로 보입니다. 테이블 단가도 한 7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평일에는 100만 원 초중반 매출 그리고 주말에는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매출이 5,500만 원일 때 원가는 40%라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뭐 38%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40%는 넘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5,500에서 40% 가면 2,200만 원이 원가죠. 그리고 임대료가 400만 원인데 관리비하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600만 원 정도의 명세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5명이라고 하고요. 직원, 알바, 파출 뭐 이렇게 쓰는데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그 이상 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1,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제 느낌상으로는 프랜차이즈 매출들 보면은 그냥 1,000만 원당 한 명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카드 수수료, 부가세, 뭐 직원 복지, 애들 회식하고 뭐 간식 사고 뭐 이런 것들 뭐 밥 먹고 뭐 이런 것들 한 300 정도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5,500에서 2,200 빼고 뭐 600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지금 9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하시는 분은 지금 아마도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8, 900 정도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계산밥이 나올 겁니다. 물론 그게 실제로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르겠죠. 뭐 그러면 한 달에 800에서 900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5,500만 원 팔아가지고. 근데 본인도 알아요. 초창기보다 지금 점점 더 매출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매출이 빠지지 않아도 지금 순수익이 별로다. 그것도 하루 종일 이 사장님이 거기 붙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안 구해져. 안 구해집니다. 지금 고깃집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무슨 뭐 낙지 볶음밥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가서 막 잘라주고 이런 거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람이 안 구해집니다. 돈을 돈대로 줄 테니까 구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인건비 막 5명 써야 되니까 또 누구 그만두면 누가 한참 만들어 놓으면 또 다시 교육시켜야
있어야 되고 또 나가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썩는 거죠. 7개월 정도 했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또 새로 오픈한 그 프랜차이즈 매장 생기면서 내 가게 매출이 또 한 번씩 쫙쫙 빠지고 인건비 그대로인데 매출 한 번 빠지면은 애들 다 놀고 있고 이대로는 버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또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넘기고 싶은 상황이지만 또 쉽게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계산상으로는 8, 900 남는 것 같은데 지금 초기에 들어간 2억 초반대 그 쓴 돈은 지금 전혀 회수조차 이게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어디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출 받고 또 초반에 뭐 자리 잡을 때 또 까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버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거를 계속한다?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바로 5,500만 원 지금 벌고 있는 그분의 실제 상황입니다. 물론 그걸 짜임새 있게 쫙 해서 진짜 알토란 같은 순수익을 진짜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본 그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개인 가게로 파스타하고 뭐 떡볶이하고 이것저것 튀김류 함께 묶어가지고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 그분의 실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매출이 1,800만 원이랍니다. 경기도 용인에 아까 남양주랑 비슷한 그런 신도시 지구 단위 상권이에요. 여기도 한 실제 사는 사람이 한 4,000세대, 5,000세대 정도 되고 근데 실평수가 18평이래요. 그리고 테이블 개수가 한 7개. 딴 데보다는 좀 넉넉하게 한 것 같아요. 현재 매출이 1,800만 원이고 주 6일 근무하고요. 하루 평균 60만 원에서 70만 원 매출이 난답니다. 보증금 3,000에 월세는 180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 무권리로 들어갔습니다. 18평인데 총 시설비로다가 인테리어하고 뭐 시설 집기류 뭐 그릇들 다 사는 비용으로 8천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술집이다 보니까 점심 장사는 안 하고 5시에 문 열고요. 12시까지 영업인데 거의 한 11시 정도면 마무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평일에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주말에는 70에서 80, 뭐 90까지도 나오지만 어차피 그 시간에 예약하는 사람 그리고 회전율이 막 빠르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마다 그 매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합니다. 파스타나 떡볶이 뭐 이런 음식 원가들 보통 한 30% 잡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맥주와 하이볼, 뭐 와인하고 사케 이런 거 파면은 그런 술 원가는 무조건 30% 밑으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원가 자체가 30% 미친 거죠. 그럼 두 개 합하면 무조건 30% 미치겠죠. 그럼 평균 계산했을 때 28%가 원가예요. 그럼 1,800만 원 매출에서 원가가 5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임대료는 180, 관리비 7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인건비는 평일에는 한 명 직원을 쓰고요. 주말에는 알바를 한 명 더 쓴답니다. 그래서 350만 원 쓰는 거죠. 아무래도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라 저녁에만 쓰니까 좀 나름 돈을 좀 줘도 널널하게 주는 거죠. 뭐 카드 수수료 부가세 같은 거 100만 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600만 원이 나오는데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좀 되는 2,000 정도 나오는 달은 한 7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고 좀 매출 좀 빠지면 뭐 500 정도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투자금은 1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인건비를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인원 뽑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동 강도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지구 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마다 맨날 쉽게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이런 개인 매장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은 계속 나고요. 예약도 더 늘어난답니다. 이게 포인트긴 한데 프랜차이즈 매장은 뭐예요? 물류가 많이 들어가요. 내가 고깃집은 고기를 많이 납품해야 되고 내가 뭐 닭갈비집은 닭갈비 소스를 많이 납품해야 돼요. 그럼 매출이 높아야 돼요. 본사가 돈을 벌려면. 근데 이런 술집 같은 경우는 매출이 높아도 본사가 먹을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100만 원 매출 나도 술 매출이 막 50%인데 그럼 50만 원 파는데 거기 얼마나 납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다가는 프랜차이즈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상권 들어오면은 다 물류 구조 막 고깃집이라든지 아니면 술집을 하더라도 뭐 사케 와인 이거 팔면 본사가 돈이 안 됩니다. 생맥주가 많이 팍팍 나가줘야지 뭐 주류 백마진도 받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브랜드가 나오는 거지 이런 쪽으로는 브랜드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희소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단골들이 오고 프라이빗한 나름대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다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어쨌든 뭐 자기가 주인이긴 하지만 매니저가 그래도 월급을 좀 주니까 바쁠 때 맡겨놔도 자기도 뭐 일부러 왔다 갔다 해서 좋고 그리고 처음보다는 사람들이 맨날 똑같은 프랜차이즈 매장 이런 것들 똑같으니까 자기 매장을 또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 더 늘어난대요. 또 인스타그램 이런 데 퍼져나가니까 먼 데서 노는 것 같고 좀만 더 짜임새 있게 테이블 단가나 이런 전략들 다듬다 보면 2,500까지는 요 인력으로다가 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법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진짜 돈 1,000까지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 진짜 완전 초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장사에 대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을 스스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매출 1,800만 원짜리 사장의 실상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5,500만 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현실, 그리고 매출 1800에 개인 가게지만 힘들지만 어쨌든 초반 세팅하고 자리 잡으면 힘들었겠지만 어쨌든 하루 6, 70만 원 매출을 올렸을 때 운영하라는 사장의 실상.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이 초보 창업자시라고 한다면 어떤 창업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생존을 해야 돼요. 생존을 해야 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안정감 있게 처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정비는 줄이면서 내 몸을 써서 내 인건비 들여서 최대한도로 노동 강도는 조정을 하면서,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서부터 내가 의지가 좋으니까 난 18시간 일할 수 있어, 이거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 강도, 투자금, 그리고 실제 마진율, 실제로 희소성, 이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하셔서 가게를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좀 이 두 개를 좀 비교했을 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수 창업자분들, 중수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매출 많이 나와가지고 좀 사람 써가지고 정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현금 흐름도 크고, 현금 흐름이 커야지 또 관리 잘하는 직원들도 팍팍 쓰고, 그 사람들이 또 돈 벌어다 주니까 돈도 되고, 매출이 높아야지 좋은 인력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버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초보 창업자들은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단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유사시에 버틸 때 고정비가 크지 않아야 된다, 이거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혹여라도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